안녕하세요. 양보업자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영상을 찍었던 내용이 트럼프가 관세를 취소를 했죠. 그래서 그걸 보고 다시 롱이구나 싶어서 마이크론을 샀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 후 급등이 나와서 저는 마이크론을 부분 익절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이제 오늘 지나면 주봉 캔들이 마감이 되니까 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오늘은 제가 좋게 보는 섹터 3개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비트코인 관점 좀 짧게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요. 지금 단타칠 섹터 하나랑 스윙칠 섹터 2개, 뭐 이 정도 보이는데 일단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섹터 보기 앞서서 지수부터 살짝 볼게요. 지수는 보면 제가 이날 이제 영상을 찍었죠. 1월 21일. 그때 이거 음봉 중시가 위에서 마감을 해주면 그 다시 단기적으로 상방이 열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마이크론을 샀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일봉 종가 마감을 음봉을 장악을 해주고 끝났고요. 이렇게 되면 역회된 숄더 가능성이 생기죠. 여기서 살짝만 올라주면 이제 빠져도 역회된 숄더로 매수 수급이 다시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은 이제 다시 이렇게 폭락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나스닥에 있는 빅테크 차트는 지금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빅테크를 롱을 잡을 바에는 지금 중소형주 장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러셀 지수가 계속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러셀의 수급이 계속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소형주 말고 그 빅테크 차트 한번 볼게요. 이제 FNGS라는 ETN이 이제 빅테크 7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차트입니다. 근데 이 차트를 보면 딱 봐도 일단 암울하죠. 제가 일단 흰색 지표 위에 있을 때만 롱을 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일단 밑에 있어서 하락 추세인 건 확정이고, 그리고 이 상가 수렴마저 지금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설사 이걸 회복을 해준다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좀 힘들 거라고 봐요. 오히려 중소형주에서 노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관점은 사실 적립식 투자하는 분들한테 예외입니다. 오히려 빅테크는 이렇게 빠질 때, 횡보할 때 적립식 매수를 하면 나중에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토류 섹터를 한번 볼게요.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MP, 그리고 크리티컬 메탈스, 그리고 에너지 퓨어셀 이렇게 세 종목을 일단 관종에 넣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MP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낮아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하지만 얘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가능한 유일한 종목이기 때문에 얘를 대장주로 보고 이제 다른 CRML이나 UUU 이런 애들을 레버리지 트레이딩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뭐 MP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세지표 위에서 잘 지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MP는 지금 빠져도 역회된 숄더 패턴이거든요. 보시면 여기서 빠졌고 올렸다가 머리 만들고, 여기서 혹시나 빠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바닥자리 만들고 올라갈 거라 봐요. 왜냐면 히트루 섹터는 올해 내내 계속 좋을 거기 때문에, 좋을 거라 보는 이유는 이번에 중간 선거가 있죠. 중간 선거가 있어서 트럼프는 지지를 위해서 중국 때리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말이라도 그렇게 할 거거든요. 실제로 안 하더라도. 그래서 중국이랑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느낌이 나올 때마다 어차피 히토류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저번 영상에서 길게 말씀드렸죠. 히토류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중국 목줄을 잡고 있는 거는 반도체고, 중국이 미국 목줄을 잡고 있는 거는 히토류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때려잡으려는 목적을 갖고 있죠. 지금 중국 패권을 때려잡을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히토류 자립을 꾀할 거다. 근데 미국 정부에서 지분을 55달러 정도에 매입을 했고, 이 부분 25년 7, 8월 이때 빅테크들도 MP와 계약하는 뉴스들이 막 터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품이 꺼지면서 횡보로 거품이 커트렸죠. 그리고 지금 많이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저는 모멘텀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 정고점을 따러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언제 걸릴진 저도 몰라요. 하지만 히토류 섹터는 이 정고점들을 다 따라갈 거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너무 크게 하는 것만 아니면, 만약에 내가 적립식 매수를 할 거다. 그럼 적립식 매수를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내가 비중을 좀 세게 해가지고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손절가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 비중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필수고요. 그래서 이 정도 일단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RML, 지금 UUU랑 CRML 흐름이 MP보다 훨씬 좋긴 하죠. 일단 CRML 같은 경우는 제가 작도를 미리 했는데, 평행 채널을 일단은 이거 지표를 좀 지울게요. 어지러우니까. 보시면 이 평행 채널은 신뢰도가 높아요. 이 점 3개를 이어서 만든 채널인데 확장했을 뿐인데 이 최저점을 맞추거든요. 그리고 계속 밟으면서 올라갑니다. 채널들을.
여기서 저항 나오고. 근데 이번에 차트를 보면 여기서 저항 받았죠. 근데 뚫었죠. 그리고 지지를 받고 다시 지지가 확정되는 캔들이 나왔어요. 우리는 이거를 W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강세 조정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라가고 강세 조정, 저점을 높이는 강세 조정이 나오고 이걸 상단을 뚫었을 때 적어도 30불 때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긴 하는데요. 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적자고요.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지금 몇 프로가 올랐지? 한 200%가 올랐어요. 일단 미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손절가를 잡으려 해도 마이너스 34%예요. 이 저점을 이탈할 때 손절을 하려 해도. 그래서 얘는 솔직히 트레이딩 자신 있는 분들만 하셔야 됩니다. 손절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 관리 잘하는 트레이더 분들만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에너지 퓨얼셀 얘 같은 경우도 저점 대비해서 그래도 크리티컬보다 낫네요. 저점 대비해서 한 80% 올랐는데요. 이 종목도 좋습니다. 얘는 채널을도 미리 그려놨는데 이게 좀 신뢰도가 높죠. 저항, 지지, 지지, 저항, 저항, 저항 받다가 뚫으니까 여기서 저항 받고.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자리가 붙을 거예요. 한 26.3불, 26불에 붙으면 이제 저항이 뭐 기계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많이 뚫는다. 그러니까 이 선을 뚫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밟을 때 저는 롱각을 볼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사기에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관점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스레드에서 이 센트라스 에너지 얘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가 이제 우라늄이랑 원자력 이런 거랑 얽혀 있는 회사인데 일단 얘 차트적으로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런 거는 이제 잡주 흐름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일단은 2017년, 2016년부터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고점끼리 이은 선 이렇게 계속 저점을 높이고 고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일단 우량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 횡보 과정을 압축하다가 어떻게 보면 컵핸들이죠. 이 횡보 과정을 압축을 하고 뚫으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목표치를 찍어볼 수가 있죠. 1대1로 올라갈 테니까 보시면 1대1 자리가 461불이에요. 그럼 정확하게 지금 1대1 자리에서 저항을 맞고 50%가 폭락을 했죠. 근데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는 장세입니다. 보시면 회복할 때 과매도권에서 과열권으로 직행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이러면 눌려도 더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승 파동이 조정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엘리어트 파동에서 이렇게 ABC로 빠지는 조정파가 아니라 상승파, 이렇게 ABC로 ABC든 뭐 1, 2, 3, 4, 5든 올라가는 상승파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례로 이런 차트가 있어요. 여기서도 과매도에서 과매수로 직행을 하죠. 과매수 직행을 표시를 해볼게요. 그래서 직행을 할 때 혹자는 여기 ABC로 빠지는 파동이라고 해석을 할 텐데 저는 과매도에서 과매수로 직행하면 1, 2, 3 그냥 상승 파동이 나왔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100%는 아니에요. 확률이 100%는 아닌데 그래도 승률도 꽤 높고 손익비도 꽤 괜찮은 저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이게 뭐 교과서 뭐 기술적 분석 책에 나오는 내용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매매를 오랫동안 하면서 좀 터득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도 과매도에서 과매수 직행하죠. 여기서 그래서 딱 올랐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오르진 않았고 눌렸다가 쐈어요. 여기 스토캐스틱 보면 눌렸다가 쏘죠. 그래서 저는 이 패턴을 좀 애용을 한다. 근데 이번에 1월 12일에 이렇게 쫙 올라가는 흐름이 과매수 직행하는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얘는 눌릴 때마다 적극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 관점입니다. 그리고 기업도 조사해보니까 좀 우량하더라고요.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도 예상이 되고 좀 우량하다는 생각이 들고 차트도 좋아서 일단은 기업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원자재 섹터를 볼 건데요. 금을 볼게요. 원자재 대장이죠, 얘가. 자, 금 차트를 보면 좀 쭉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 지표를 켜서 볼게요. 추세 지표의 장점, 장세 파악이 뚜렷합니다. 여기 보시면 정고점을 뚫고 눌렸는데 추세 지표를 지켰죠. 그래서 지금 폭등이 나왔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지금 15%가 올랐어요. 자, 옛날 영상에서 제가 금 목표가가 5,500달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다시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분석법도 다 저장하셔서 스크린샷 뜨고 이 영상 멈춰가면서 보고 좀 공부를 해서 자기 걸로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이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왔죠. 그리고 1대1 패턴이 찍으면서 여기서 기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2, 3, 4 이렇게 체크를 해볼게요. 보시면 그 다음 패턴은 이 자리에서 막혔죠. 이 자리에서 횡보가 나오고 다시 쐈습니다. 그 다음에 막힌 자리는 3자리죠.
3자리에서 막혔고 뚫고 그래서 지지 캔들이 나왔죠. 그리고 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4자리에서 막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음 4자리는 5,500달러입니다. 그럼 금은 저는 5,500불까지는 상방이 계속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서 원자재 사이클은 일단 중단기적으로 금 5,500불 갈 때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금 수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금이 5,500불 가봤자 이제 여기서 10% 수익률이거든요. 그리고 실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저항을 한 92불대로 봤어요. 실버 중첩 저항 자리 한 94불, 92불 이런 때였는데 여기서 그냥 횡보로 또 녹여버리더라고요. 그 저항대를 눌리고 눌렸는데 계속 쏴버려가지고 얘도 일단 상방이 계속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은이랑 금은 이미 다 올라버려가지고 손이 안 가요. 근데 여기서 제가 원자재 하나를 발견한 게 바로 백금입니다. 백금 차트 티커는 이제 X, P, T, USD라고 치시면 이제 백금 차트를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얘는 이제 전고점을 뚫기 시작을 했어요. 보시면 전고점을 뚫고 이제 고작 4%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얘는 상당히 상방이 열려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를 뚫은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2008년 신고가 가격이 이제 2290달러 정도 되는데 이번 주에 처음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12월에 뚫은 거는 구라예요. 뚫었다가 바로 빠졌으니까 구라고 이번 주가 찐돌파여서 얘는 첫 돌파 패턴이다. 그래서 상당히 좀 추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그냥 장기가 횡보를 하다가 뚫는 모습이 나왔죠. 이게 지금 은 월봉 차트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얘는 좀 스윙으로 전고점 첫 돌파 패턴이니까 사실 그냥 사고 이 2,500달러 한 5% 손절 잡고 매매를 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백금도 상당히 좋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사실 전고점은 좀 페이크로 빼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고 털고 이제 다시 지지받고 가는 경우도 있어서 좀 러프하게 좀 손절가를 러프하게 잡고 저는 일단 손절가를 여기 잡을 생각이에요. 여기 이 저가의 꼬리 각자 이제 원칙껏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건 이제 우주항공 섹터인데요. 우주항공 섹터가 이제 올해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 있잖아요. 스페이스X. 그리고 우주항공 섹터는 이제 방산이랑도 엮이는데 트럼프가 이제 그린란드를 먹으려고 하고 이란도 치려고 하고 최근에 베네수엘라도 때렸죠. 그래서 지금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하는 게 트럼프고요. 올해는 또 중간 선거 해기 때문에 또 불안감이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주항공 방산 섹터에 돈이 몰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좀 짜자작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런 우주항공 방산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 차트가 저는 제일 괜찮아 보이는 게 레드와이어였습니다. LDW.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얘는 사실 변동폭이 셉니다. 저점 대비해서 지금 167%, 170% 오른 상태고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변동성이 장난 아니죠. 어제 17% 올랐고 지금 갭으로 7%까지 떠서 11% 올랐다가 지금 5% 상승 중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변동성이 장난 아닌 기업인데요. 일단은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전형적으로 컵 앤 핸들을 만들고 있어요. 컵을 만들고 그리고 핸들, 손잡이를 지금 평행 채널을 만들고 있죠. 근데 평행 채널 아직 못 뚫었어요. 평행 채널을 뚫으려면 이 자리 적어도 한 15불, 16불을 넘겨야 됩니다. 15, 16불을 넘기게 되면 얘는 컵 핸들이 확정이 되면서 이게 1대1 패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생겨요. 1대1 패턴은 목표가가 어디냐? 173불. 여기서 텐베거가 날 수도 있는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1대1 자리까지 바로 안 가거든요. 0.5 절반 자리까지만 해도 54불. 여기서 적어도 4배까지는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좀 장기적으로 해볼 수 있다. 이런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16불을 갈 가능성을 봐야겠죠. 이걸 뚫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보입니다. 1번 단기적으로. 왼쪽 어깨 만들고 머리 만들고 그래서 오른쪽 어깨 횡보를 하다가 이제 지금 뚫고 있거든요. 이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확정되는 가격대는 주봉 종가가 11불, 러프하게 12불, 12불. 그러니까 12불 위에서 주봉 종가가 마감을 하면 이제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1대1로 올라가겠죠. 1대1로 올라갔을 때 얘는 목표가가 29불이 나오고요. 현재 자리에서 더블이죠. 그리고 중간 자리는 18불이 나옵니다. 그러면 적어도 못해도 중간 자리까지만 간다 해도 이
커벤핸들이 완성이 돼요. 그럼 갔다가 눌려서 리테스트 성공하면 이제 29불 가는 거고요. 그럼 29불까지 가서 29불 가면 이제 정고점 역사적 신고가죠. 아마 이 저항이랑도 겹쳐요. 그럼 여기서도 또 눌리겠죠. 여기서도 이제 정고점 테스트를 성공하면 이제 순차적으로 54불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패턴이 너무 좋고 섹터도 좋고 모멘텀도 좋기 때문에 계속 관심에 넣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좀 짧게 볼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안 건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얘가 일단 얘도 이제 미장 트럼프가 관세를 안 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급반등이 좀 나왔는데 그래서 한 1% 반등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20주이평 보시면 20주이평에서 저항을 딱 컨펌을 받았기 때문에 올라도 이거는 이 저가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그냥 비트는 아예 롱을 안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비트는 굳이 숏을 또 안 잡는 이유가 제가 비트 저점 잡는 거는 비트코인을 골드로 나누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비트를 골드로 나누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비트는 달러에 대항해서 나온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러의 무분별한 살포에 대항해서 이 공급량이 제한된 자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인 거는 그럼 왜 이 달러에 대항인 자산을 왜 USD로 나누냐? 왜 USD로 나눠서 가치를 평가하느냐? 혹은 뭐 EUR, 유로, 달러로 나누거나 아니면 심지어 KRW 이 쓰레기 원화로 비트를 나눠서 우리는 차트 분석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근데 이럴 바에 비트를 차라리 역시나 공급량이 완전 수량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공급량이 어느 정도 제한된 정부가 막 못 풀잖아요. 골드 수량을. 그러니까 비트를 차라리 골드로 나누는 게 오히려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트를 골드로 나눴고요. 그럼 골드는 또 왜 나눌 수 있냐? 사실 골드가 비트보다 상위 자산입니다. 왜냐면 골드가 이거 좀 비트 거래를 많이 하신 분들 알 텐데 골드가 고점을 찍어야 그 다음에 그 수급이 비트로 오면서 비트 불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골드가 고공행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트가 못 오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골드가 계속 역사적 신고가를 뚫을 때는 비트는 못 오릅니다. 수급을 다 빨아가요. 근데 골드가 고점이 나오고 조정을 시작하고 빠질 때 그 수급이 이제 비트로 들어오면서 비트 불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지표도 볼 수 있는 게 비트랑 골드를 나눈 차트입니다. 누가 더 강세인지 볼 수 있겠죠. 이 차트를 보면. 그래서 저는 일단 비트랑 골드를 나눈 차트로 장세를 분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EMA 지수이평을 하나 소개해드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1년선이거든요. 365. 뭐 딱히 숫자는 의미 없어요. 그냥 여기서 반등이 계속 나왔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드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100K까지 98K까지 반등이 나온 것도 이 1년선을 지지하는 캔들이 나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반등세가 나올 거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이 선을 깨고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 선을 봐야겠죠. 그 다음 선은 이 자리 FTX, 이게 FTX 빔 나온 자리거든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EMA 448이평 딱히 의미는 없어요. 숫자가 그냥 끼워 맞추는 거죠. 그냥 우리는 확률 값으로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EMA 448일선이 구간에서 여기서 FTX 빔이 멈췄고 쌍바닥을 찍고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 EMA 448일선이 다 와갑니다. 그래서 다음 지지선은 저는 뭔가 이 자리에서 나올 것 같아요. 비트 저점이 그래서 사실 머지 않았어요. 그냥 보시면 일단 비트랑 골드를 나눈 차트를 봤을 때 골드도 5,500달러가 이제 한계고 10% 고작 10%만 오르면 되고 이 비트를 골드로 나눈 차트로 봤을 때에도 사실 저점에 다 가기 때문에 저는 비트도 굳이 숏은 안 잡습니다. 이 정도 비트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적립식 투자 관점에서는 이런 자리에서 이제 적점을 이제 적립식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 다음 사이클을 먹죠. 그래서 저는 막 비트가 60K 간다는 주장은 동의를 하지 않고요. 저점이 다 와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하락 추세에 있으니 굳이 롱도 잡지 않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